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AI의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투자를 할 때에 있어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는 10중 8구 기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경우의 수를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의 경우의 수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강세장에서 더 강한 놈을 찾을 때, 이럴 때에는 사실상 강세장이고 더 강한 놈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진짜 가치, 그러니까 진짜 밸류에이션보다 더 강하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더 강한 놈을 삼으로써 혹은 또 오히려 더 강한 놈을 매수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버블에 대한 그런 영역을 최대한 복리 수익으로 쌓아나가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약세장에서 억울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세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의 트렌드에 걸맞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다는 이유로, 돈이 빠진다는 이유로 같이 빠지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글을 보면서 후자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보다도 이 시대를 아우르는 AI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그저 약세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M7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보이고 있는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좀 꽤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쪽에 대한 그 기회를 지금으로서는 볼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은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전부 다 매도를 했고 현재 재매수 기회 혹은 신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제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핵심만 딱딱딱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AI 시대에 있어서 구글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명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로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임팩트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고서로 나오는 것들, 맥킨지 보고서라던가 이런 것들 좀 제가 살펴보면은 2030년대 정도에 AI로 인해서 GDP의 성장률이 무려 14%가 더 추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에 침투를 하면서 생산성을 혹은 효율성을 혹은 인류에 대한 삶의 그런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지면서 GDP에 대한 성장률이 AI가 없을 때보다 AI를 활용했을 때 14% 정도는 더 추가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 구조적인 변화가 AI를 통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AI를 잡아나가는 기업들 혹은 AI에 있어서 가장 맨 꼭대기에 군림할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산업에 대한 혁신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지금으로서는 LLM이라던가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이쪽에 대한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제조, 헬스케어, 금융,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에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침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이미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혹은 가장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서 20% 이상이 이미 절감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 AI라는 것 특성 자체가 승자 독식이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LLM을 활용할 때, AI 서비스를 활용할 때 막 10개, 20개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니죠. 그래봤자 많아봤자 두세 개입니다. 많이 헤비 유저라도 3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엔스로픽의 이런 클로드, 이런 3개 정도가 현재로서는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경쟁이 이미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 많이 추가돼봤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 혹은 인프라 투자는 아직도 초창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대한 강도, 경쟁에 대한 그런 승자 독식 구조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저 후발주자들이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면은 다른 기업들의 AI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엄청난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의 머리를 다른 기업에, 다른 국가에 위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자리 잡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쓸 수 있는 AI 혹은 본인들이 혹은 국가에서 쓸 수 있는
행정 시스템 AI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저는 여전히 초창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승자독식 구조가 어느 정도는 또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로보틱스, 플랫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인프라, 반도체, 하드웨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를 필두로 해서 혹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서로 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제가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AI 지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나눠서 딱 두 개가 있다 해볼게요. 여기는 엔비디아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그리고 엔스로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 이제 오라클도 있고, 데이터센터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다 협력이 되어 있는데, 딱 하나 본인 혼자 할 수 있는 기업은 구글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구글에 대한 수직 계열화 능력과 AI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에도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구글에 대한 지능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은 구글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기부터 있었던 산업혁명 중에서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정도의 그 역사적인 대규모의 혁신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가 나왔지만 가장 첫 번째 규모 혹은 가장 한 두 번째 정도 규모까지는 최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막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점에서 혹은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혹은 이제 M7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같이 억울하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구글을 지금부터는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지지라인이 좀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구글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지지라인을 좀 확인하면서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는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익 실현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구글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AI를 만드는 구조, 에이전트 AI가 탄생할 날이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엔솔픽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총 책임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면은 최대로 많이 걸려봤자 5년 이내다. 그러니까 2030년 초반 이 정도까지가 되면 AI를 만드는 에이전트 AI가 만들어질 것이고, 저는 제가 봤을 때에도 뭐 이들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만드는, 그러니까 온 인류의 그런 지능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순간이 5년 내에 오게 된다면 그 첫 번째 혹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구글을 과연 빼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뭐 이때부터는 AI를 장악하는 기업들의 성장성이 혹은 AI를 장악하는 기업들의 그런 성장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저 메가 트렌드 혹은 슈퍼사이클 이런 것들로 말하기에도 좀 부족할 정도, 그 정도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이 하드웨어, 인프라와 그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유일한 기업인 구글에 대한 관심을,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빠진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침투 범위가 뭐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간성에 대한 윤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결국 제미나이를 통해서 혹은 구글의 AI 시스템을 통해서 전 제품을 통합시킬 수 있고, 이게 뭐 자율주행 혹은 휴머노id 로봇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쪽으로까지 AI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극초기인 이 AI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뭐 헬스케어라던가 혹은 제조업이라던가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 휴머노id 로봇이라던가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 엄청나게 진입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캐펙스 자체가, 인프라 투자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뭐 엄청나게 투자를 진행하면서 뭐 수십조 원의 규모를 매년 쏟아붓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를 매년 쏟아부을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나마 뭐 아마존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경쟁에서 어느 정도는 탑급의, 그러니까 1등 혹은 2등 정도의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 판단에 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 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대한 승자 독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프라 투자라던가 혹은 제품 플랫폼 혹은 미래성장 동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구글은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꾸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AI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라던가 인류의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역시나 구글이에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구글에 대한 검색 엔진, 안드로이드, 크롬, 구글 맵스, 지메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 딱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구글을 빼놓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원소에 대한 데이터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캐펙 투자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전략 에너지도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구글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구글이 결국 이 B2C뿐만 아니라 B2B에서도 가장 큰 역량을 뽐낼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뭐 클로드가 엔솔로픽이 가장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봤자 점유율 차이가 다 10% 내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2C 같은 경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AI 시스템을 유료로 구독했을 때는 딱 한 개 정도만 구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기업은 최소 두세 개는 유료 구독을 하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 제미나이와 그리고 오픈AI의 챗 GPT 그리고 엔솔로피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점유율을 B2B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B2C에서는 챗 GPT가 압도적이지만 B2B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3개 이상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B2B도 어느 정도는 승자도식이 끝나게 될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침투를 하게 되더라도 거의 이쪽에 대한 그런 점유율 싸움이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제가 봤을 때 그 AI 혁신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핵 그 자체라는 점에서 구글은 지금 어느 정도의 구조가 빠진 지금부터는 다시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AI에 대한 분석해드렸고 산업혁명이 이어지면서 가장 큰 혹은 두 번째로 큰 정도의 인류의 역사적으로 남을 정도의 혁신이 저는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을 지금부터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매 대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드리는 게 텔레그램망이 있는데 좋은만 기쁜 매매로 오시면은 텔레그램망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